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바로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많은 음모론들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는 띠띠의 천국이며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추한 악행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공산 독재 국가 이상의 치외법적인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루머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은 물론이고 부시며 딕 체이니, 기타 등등 이런 음모론들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무대로 들끓었고 이제 러시아의 침입을 받고 무너지게 생긴 상황에서 미국이 온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던지면서 지키려 한다는 사실. 그저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민주주의 같지 않은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주의 혼종인 요상한 정치 시스템이 자라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세계인이 성원을 보내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쿠데타가 자주 벌어지고 재벌들은 한 해 수억 불씩 배불리고 바이든 부자에게 뇌물 바치고 미국 정치인들을 상전으로 받드는 나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러시아 침공을 맞아 못난 나라지만 애국심 하나로 연약한 국민들이 싸우며 버티고 있는데요. 그나마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과 화염병 나눠주고 죽을 때까지 저항하라고 합니다. 미국도 그 어떤 서방 세계가 군대 보내서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 목숨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싸우는 게 용감한 겁니까? 정말 윗대가리들은 짐 싸들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드라마 각본가, 연출가, 영화 코미디 배우들이 행정부 수반으로 있는 나라의 최후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 이게 현실입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얘기는 그 음모론 중 하나의 소재인 우크라이나에 있는 띠띠의 생물학 무기 공장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띠띠적인 것은 가능한 한 빼고 팩트체크가 가능한 부분만 추려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 몇 시간 후였습니다. 주류 언론,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과 협작지라는 거대 언론사 USA 투데이에서 어디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에 존재한다는 비밀 생물학전 무기 연구 시설 바이오 워페어 퍼실리티에 대한 보도를 늘어놓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우크라이나에는 결코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없으며 이런 주장은 다 러시아의 언론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비밀 생물학 무기 연구소에 관한 소문은 대통령 지지자들과 소위 말하는 국무 세력 사이에서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음모론과 함께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류 언론인 USA 투데이가 국무부 관리와 우크라이나 정부를 출처로 이에 대한 해명 기사를 내놓을 거라고는 예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기사를 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엊그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빅토리아 뉴랜드라는 관리였는데요. 이라크 전쟁을 발발시킨 그림자 속의 인물 중 하나인 여성입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담당 국무부 차관보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니까요. 이라크 전쟁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는 주요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여성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쿠데타에도 마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없다라고 할 줄 알았겠죠. 있어도 없다고 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주머니가 이날 점심을 잘못 먹은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생물학 무기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이 시설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러시아군이 연구시설을 장악할 경우 각종 연구 자료와 연구 물질들을 러시아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우크라이나와 함께 찾고 있습니다. 이건 청문회 기록으로 영구히 남는 건데요. 아주 제대로 사실을 밝힌 겁니다. 그동안 언론을 이용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온 미국 정부가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생물학 무기 연구시설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미국 정부가 개입한 거겠죠. 생물학 무기는 그 자체가 국제법으로 금지하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외에 이런 시설이 있는 국가는 처부수거나 전쟁 일으켜서 전복시키는 게 지금까지 당연시됐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몰래 제조했다는 올가미로 시작됐고 시리아나 이란 등등이 이런 이유로 제재받거나 망해먹어도 세계 여론이 망해도 싸다라고 싸늘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국경을 맞댄 적대 국가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워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것 봐. 우크라이나가 생물학 무기 몰래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풀면 어쩔 뻔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갔던 거야. 그렇게 주장하면 국제법상 아, 그랬구나.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이날 청문회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아줌마로부터 실수든 고의였든 실토된 겁니다. 엄청난 사안인데 박스뉴스 빼고는 보도한 곳이 없었습니다. 한식 주문과 배달은 고부투요. 박스뉴스가 이런 결정적인 사안을 그냥 넘길 언론사는 아니죠. 이걸 물고 심층 취재를 했는데 당연히 국무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런데 국무부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2011년도 관련 링크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미국 국무부의 자금으로 생물학 연구소가 세워졌고 기념식이 열렸다는 내용이 떡하니 존재했던 겁니다. 국무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안 해주니까 결국 적국인 러시아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요. 러시아는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내에 비밀 생물학 무기 연구소의 존재를 자기네들이 밝혀냈으며 이 시설에 행해지는 연구가 미국의 자금으로 이뤄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건 미국 국무부였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 팩트시트라면서 시설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보건 확립을 위해서 결핵과 가축들의 질병을 연구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그런 연구를 비밀 연구소를 차려서 했는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아주 실소만 터집니다. 이게 안 먹혀들자 2005년부터 구소련이 남겨둔 생물학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참 구차하기 이를 데 없죠. 2005년은 17년 전인데요. 무슨 우크라이나 전체에 생물학 무기가 수십억 개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닌데 소련 생물학 무기 제거하는데 17년이 걸린다고라고라.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아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아, 우리 견부장한테 실례했네요. Sorry. 자, 국무부의 변명이 먹히지 않자 이제 CNN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연구소들이 구소련의 비밀 무기들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거가 아니라 보안. 이건 좀 그럴듯한데요. 똑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왜 17년 동안 시설이 유지돼야 하냐? 이게 구소련 무기라면 왜 지금에 와서 이게 다시 러시아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 빅토리아 누랜드 아줌마는 그렇게 정부가 걱정하고 위협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냐. 그러니까 CNN의 저런 망상도 결국 헛소리라는 게 단번에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국적인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러시아와 중국이 말하는 내용은 무조건 헛소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건 개인적인 주관과 생각에 따라 판단할 요지지만 저희처럼 바이든의 뻘짓을 미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2년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공감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비밀 연구소에서 대량 살상을 생물학 무기들을 연구 실험해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적대적 국가로 국제법이 금지한 이런 시설이 존재한다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제거할 명분을 갖는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설이 발각됐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게 바로 미국이 연구소의 존재를, 연구 내용을 결코 밝혀서도 안 되고 밝힐 수도 없는 이유일 겁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기본 명제가 틀어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현재 유엔 안보이사회에 우크라이나 생물학 연구소에 관한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미국이 현재까지 2억 달러를 제공해 우크라이나 비밀 연구소 운영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 개시 하루 만에 그 위험하다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음모론에 따르면 띠띠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하에 엄청난 연구시설을 지어 각종 실험을 했다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의 허를 찌르고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수도 키예프랑 관련 없는 체르노빌 연구소부터 장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면 정말 음모론 속에 이 전쟁의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은 뻔합니다. 미국 내 TV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에게 항복할 것을 알고 슬슬 미국민들의 관심을 식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사항전하라고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던 그 치열함이 어디로 다 사라진 건가요? 이제 바이든 정부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푸틴에게 전가시키고 애국심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지지율 상승시키자라는 본래 목적에 점차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미국민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유럽이나 영국은 영리하게 미국 정부의 요청을 그럴듯하게 거절해서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지 않은 것 다 아시죠? 결국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해드린 건 아닐까요? 어쨌든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꼭 바꿔야지.